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질 듯 하다가 위기가 계속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 정보 함께 나누시면서 건강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유원 아나운서. 네, 건강바라기 아나운서 서유원입니다. 오늘도 알찬 건강 관련 정보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건강 정보 전해주실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진수 병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부터 시작이 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린 지 지금 꽤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가까운 지인들과의 만남이 예전과 같지 않고 확 줄어들었거든요. 어떠세요? 정말 저녁 약속 잡은 게 손에 꼽을 것 같아요. 그쵸. 그만큼 지인들도 못 만나고 있고요. 네, 원장님도 그러시죠? 원장님 네. 뭐 더 바쁘시겠죠? 네, 바쁜 것도 있고 또 워낙 또 모임을 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회식해 본 게 언제인지 이제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오래된 네.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실 저도 회식 문화 별로 안 즐겼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그리워질 정도예요. 그만큼 일상을 좀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건데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소중한 일상들을 빨리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작년 초에 이 바이러스가 막 퍼지기 시작할 때쯤만 해도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이제 백신만 맞으면 조만간 끝이 보이겠지라는 그런 기대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무슨 변이 바이러스들까지 다시 생기면서 또 다른 문제까지 되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들은 정말 종식은 없을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기도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어떤 경로로 전파가 되고 만일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에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2019년도 그 중국의 우한에서 이름 모를 폐렴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게 보고가 되면서 이제 그것들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알게 됐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됐고요. 그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부분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대부분이 우리의 호흡기, 코 있는 근처랑 그다음에 미각이 있는 코 안쪽 이런 부분에서 기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생겨 있는 바이러스들이 우리가 말할 때 나오는 침이나 그다음에 비말 이런 재채기 할 때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마스크가 떠오르는 그 이유는 바로 가장 중요한 전파원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활 수칙에서 손을 잘 씻는 이유도 이 비말 같은 것이 우리 몸에 묻었을 때 그것을 잘 씻어내면 그런 감염에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좀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 증상이라고 하면 대부분 초반에는 감기 비슷하게 이제 뭐 기침을 하는 분도 계시고 열이 나는 게 좀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체온 체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흔히 제일 빨리 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체온이 올라간 걸 확인하기 때문에 체온을 체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초반에는 미각을 잃었다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서 이 코비드19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미각을 잃는 것도 많이 나타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소화기의 문제를 일으켜서 오심 구토를 하거나 또 설사를 하는 환자도 나타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무력감이나 열이 많이 나서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 이런 등등의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확진자랑 접촉을 하게 되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때 단순 접촉자가 있고 또 밀접 접촉자가 있는데 이 둘을 구별하는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밀폐된 공간에서 얼마나 오래 접촉됐느냐는 구분을 하고 있는 건데요. 15분 이상 2m 이내에서 접촉하게 되면 많이 감염될 수 있다라는 기준을 네.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보다 더 멀리 있는 경우에 2m 이상이 있었고 뭐 15분이 안 된 사람들은 일반 그냥 접촉자라고 구분을 해서 단순 접촉자는 14일 동안 격리하지는 않고요.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생활의 그 제한은 풀게 됩니다. 하지만 뭐 접촉자의 그런 것들이 요즘에 바이러스들이 변이가 생기면서 뭐 어떤 경우는 뭐 3분 잠깐 접촉했는데도 감염될 수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런 일반적인 기준은 있지만 방역에는 조금 더 민감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로 구분이 되면 이제 검사도 받고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증상이 없더라도 무조건 2주 자가격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잠복기가 있다는 것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네. 내 안에 바이러스가 계속 이제 성장하고 그다음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초반에는 증상이 없어서 뭐 내가 걸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14일 정도는 우리가 격리를 해야 안전하게 그런 감염이 안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보고에 따라서는 뭐 한 달 이상 39일까지도 잠복기를 했다는 그런 네. 보고도 있긴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14일 정도는 반드시 접촉자인 경우에는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 접촉자는 격리 안 합니까? 네, 이제 단순 접촉자 한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같이 마주 앉아서 식사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접 접촉자가 되고요. 그렇죠. 그 식당을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방문한 사람들은 일반 단순 접촉자가 되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검사만 해서 음성이 나오면 14일간 격리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검사는 받아야 되죠. 네, 물론 동선이 그렇습니다. 겹치니까. 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조금만 상황이 나아져도 방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확진자가 늘면서 또다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매 상황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단계도 사실 매번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하고 좀 그런 거죠. 네, 초반엔 저희가 이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작년 6월부터는 3단계의 그런 거리두기 단계를 나눠서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방역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작년 11월에는 이제 1.5단계, 2.5단계를 넣어가지고 5단계로 구분해서 이제 했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4단계로 구분해서 올해 6월부터 이제 사용하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런 4차 유행 때문에 뭐 수도권이나 그 인근은 거의 대부분 4단계고 4단계죠. 전국에 3단계 이상의 그런 높은 네. 방역 그런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어때요? 지금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태백은 2단계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양양, 속초, 철원, 고성, 삼척은 3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려가 됐던 그 부분은 이제 7월에 휴가철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조심하면 다니면 되겠지 이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동해안에 휴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몰리면서 특히 강릉을 중심으로 좀 확진자가 네.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지금 조금 다시 감소세라면서요? 네, 저도 뉴스 전하면서 네. 정말 그 소식이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다행히 30명대였던 강릉 지역 하루 확진자가 지금은 한 자릿수로 줄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방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역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할 텐데 생활 방역으로 뭐 가장 기본은 우리 마스크잖아요. 마스크 뭐 요즘 안 쓰시는 분은 없으시니까. 근데 마스크만 잘 써도 예방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진되신 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을 경우에 감염률을 5%까지 줄인다라고 보고돼 있고요. 네. 또 건강한 사람도 같이 쓰고 있을 거예요. 둘 다 마스크를 쓸 경우에는 1.5% 미만으로 줄인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웬만한 그런 방역이 된다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네. 그 마스크를 잘 썼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바른 마스크를 잘 사용하시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예절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건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직도요? 네. 모든 곳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뭐 이제 실내에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는 2m 이상 이렇게 접촉될 때 이제 밀폐된 곳, 밀접하게 될 곳 그런 경우에 하라고 돼 있었지만 네. 사실 요즘에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그냥 밖에 나가면 무조건 쓰고 있고 네. 밥 먹을 때 빼고는 마스크를 그렇죠. 쓰고 있어라라고 네. 이제 교육할 정도가 됐고 사실 밥 그렇게 하고 먹을 있는 것 때도 같고요. 주문하고 식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쓰고 있으라고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어느 장소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식사할 때 외에는 벗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네. 현실적인 마스크 착용 범위인 것 예.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러신 분들이 간혹 계신 게 야외는 좀 괜찮겠지. 이게 밀폐된 공간도 아니고 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산이나 공원 같은 데 이제 걷기, 산책을 하시면서 마스크 이렇게 턱스크 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거든요. 야외에서는 좀 전파력이 약한가요? 근데 야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2m 이내에 아무도 없는 경우 이렇게 넓은 공간인 경우에는 조금 그것 때문에 네. 허용될 수 있는데요. 등산을 하더라도 등산로를 가다 보면 겹치게 되고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2m 이내에서 이렇게 왕복을 하다 보면 뭐 조금만 말을 하다가도 침이 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너도 모르게 갑자기 나오는 기침이나 그다음에 공기를 통해서 비말로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보고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옆에 사람이 없더라도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그때 했던 기침이나 아니면 대화할 때 나왔던 침들이 이렇게 나한테 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 야외라고 해도 요즘은 안심할 수 없고요. 네. 특별히 요즘에 나오는 많은 변이 바이러스들은 뭐 잠깐만 스쳐도 금방 감염이 된다고 보고가 돼 있어서 그런 기준 없이 야외든 실내든 쓰시는 게 좋고요. 뭐 아무도 없는 산책길에 혼자 있다라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크고 작은 궁금증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KF94, KF80 이런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KF 뒤에 나오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네. 숫자가 높은 거를 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KF라고 하면은 코리아 필터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그 이제 정도를 표시해 놓은 건데요. 아주 작은 네. 크기의 미세 입자들을 통과시키는 것을 80% 이상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KF80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 4, 더 작은 마이크로 4m의 작은 입자까지도 이건 이제 세균을 더 막을 수 있는 정도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거 이상 막았을 때 94%면 94, 또 KF99 99%까지 완전히 막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이 많이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더 촘촘하니까는 답답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가능하신데 뭐 그걸 쓰고 말을 하거나 좀 빨리 걷는다든지 그럴 경우 좀 불편할 수 있어서 KF-AD라고 나오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 비말만 막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덴탈 마스크라고 네. 그런 KF가 아닌 마스크들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일단 비말이 전파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KF의 한 60에서 80% 정도의 그런 방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아서 그런 마스크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거를 비교해서 보시고요. 네. 미세먼지가 많을 때나 이제 병원 내나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KF80 이상의 것을 쓰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걸 쓰셔도 여름철에는 가능할 것 같고요. 너무 답답한 걸 쓰고서 자꾸 내리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그러네요. 표현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외출하고 나왔을 때 이제 마스크를 버리기가 좀 망설여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마스크를 한 번 썼는데 다시 사용해도 될까요? 이제 마스크를 우리가 다시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 앞쪽은 이제 외부에서 나오는 것들을 막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앞에를 만지고선 다시 코를 만지거나 눈을 만지면 바로 감염을 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내 입에서 나온 걸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서 다른 데서 나왔던 것을 막아 있는 마스크를 반드시 다시 쓰게 된다면 깨끗이 세척하고 충분히 건조시켜서 사용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하지만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회용들이 잘 나오고 있어서 특별히 면 마스크를 써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사용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마스크와 더불어서 손 소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또 이런 생활 수칙 이외에도 백신 예방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고위험군을 시작으로 해서 8월 9일부터는 이제 18세부터 49세까지 지금 사전 예약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고위험군 먼저 접종을 했고요. 이제 며칠 전부터는 그 전 국민이 거의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방역을 시작을 해서 예방 접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이제 생년월일의 끝자리에 맞는 날짜, 그래서 보통 뭐 9일날 같은 경우에는 생일이 9일이나 19일, 29일이신 분들이 예약할 수 있는데요. 네. 가까운 병원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모바일로 예방 접종을 예약하실 수 있고요. 저도 했습니다, 예약을. 네, 그래서 얼른 기다리다가. 맞으셔야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언제 차례가 오나 기다리셨는데 네. 이제 1차 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니까 9일부터 18일까지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19일부터 21일까지는 그때 못 하신 분들이 또 예약할 수 있으니까 네. 반드시 예약을 하셔서 백신을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백신을 맞으셨죠? 병원에 계시니까. 네, 저희는 의료진이시니까. 이제 아무래도 위험군에 있다 보니까 네. 초반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까지 다 끝냈습니다. 네. 후유증은 없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좀 아프고 그래가지고 몸살? 네, 네. 몸살도 나고 열도 나고 해가지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이 맞았는데 젊으신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반응이 많아서 그런지 네. 응급실로 좀 오는 사람도 있었고 출근을 못하는 직원도 좀 있었고요. 네. 그랬지만 뭐 대부분 잘 회복이 돼서 큰 이상 소견 없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서유원 아나운서는 전이죠. 네, 백신 저는 접종서. 자녀 백신이라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속 네,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렇게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령에 따라서 혹은 그 맞는 시기에 따라서 백신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알려주시겠어요? 네, 백신은 우리나라 보통 지금 현재 4가지 종류의 백신을 맞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했던 아스트라제네카나 그다음에 얀센이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네. 현재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건 화이자랑 모더나가 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백신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이라고 해서 약간 조성이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또 다른 조성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뭐 여러 가지 그 백신에 따라서 부작용이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에 따라서 맞는 기간도 다른데요. 네. 얀센 백신만 한 번 1회 접종이 돼 있고 나머지 백신들은 2번을 맞아야 되는데요. 네. 아스트라 같은 경우는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까지의 그런 2차 접종 기간을 두고 있고요. 간격이. 네. 화이자 같은 경우는 3주에서 한 달 이렇게 하고 있고요. 모더나도 4주 정도를 하고 있는데 뭐 며칠 전 발표에서는 조금 연장해서 5주까지 해서 한다라고 돼 있는 상태가 발표가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백신들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정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맞추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떤 거든지 사실은 현재까지는 그런 예방 접종률이 좋다고 돼 있고요. 백신을 해서 항체가 잘 생기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걸 고르실 필요 없이 본인에게 차가 오는 것을 빨리 맞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이 되던 정부의 지침에 따라 맞는 것이 가장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실 테지만 초창기만 해도 백신 그 부작용, 후유증을 걱정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계시니까 그래도 어떤 증상 후유증으로 조금 호소를 하시는지 어떤 걸 조금 걱정할 수 있는지 뭐 제일 많은 건 주사 맞은 부분이 빨갛게 부어 올랐거나 아프다라고 네. 하시는 게 제일 많고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하루 정도 좀 덜 지나서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지나면 네. 두통이 좀 오기 시작하고요. 두통. 열감이 있고 근육통이 생기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젊은 나이일수록 더 부작용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인일 수 있는 게 내 몸에 들어온 이제 이물질에 대해서 몸에서 면역 작용이 막 활발하게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전혀 이렇게 부작용이 없다. 없는 것 같아서 예. 나 잘못 맞은 거 아니냐, 물백신 맞은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사실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부작용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주사 맞은 부위에 열이 나거나 좀 부어오르는 경우, 그다음에 두통이나 근육통 그런 것이 제일 많고요. 뭐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하는 심근염이나 예. 그다음에 뭐 혈소판 감소증, 그다음에 혈전증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미리 예방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보다는 다 온 국민이 방역이 되어야 이제 코로나 시대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예방 접종을 아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을 해야 네,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백신 접종 후에 지켜야 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 활동을 하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열이 나고 힘들고 하다는 것은 내 몸이 이제 쉬어야 된다는 사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잘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건질 수 있고 부작용이 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접종 후에 뭐 무리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음주나 흡연 이런 경우에는 아주 몸의 면역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부작용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드시던 그런 약들을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불편할 때는 반드시 그런 적당한 진통제를 드시고요. 그래도 문제가 생겼다 생각이 드시면 병원을 반드시 상담하시거나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작용이 좀 걱정이 되신 분들은 접종을 맞기 전에, 하기 전에 미리 그 진통제를 드시고 가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가 맞을까요? 네, 그것도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꼭 아픈 걸 경험하고 나서 먹을 필요는 없고요. 네. 또 진통제를 하나를 먹는 것이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기 때문에 진통제를 미리 드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서 우리가 미리 주사 맞기 전에 그런 아픈 게 걱정이 되시면 드시는 것도 큰 문제 아니고요. 한 2, 3일 진통제를 드시는 게 크게 해롭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백신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요. 궁금증 풀어보는 두 번째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이 기저질환 때문에 복용하는 약이 많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아도 되는 걸까요? 네, 기저질환이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상당히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더구나 더 빨리 맞으셔야 되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은 그런 코로나에 걸리는 걱정보다도 부작용을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데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생길 치사율이 더 높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대부분의 그런 지금 맞아지고 있는 그 백신들이 그러한 기저질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다 결과적으로 확인된 것들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하시고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백신과 다른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되는 걸까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상으로 많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이 아시는 것처럼 개발되고 시행된 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요. 많은 백신들과 같이 접종을 해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연구 결과가 부족하긴 하지만 네. 큰 차이가 없다고,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그냥 보통 2주 정도는 띄어서 하는 것이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백신을 맞으면 바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걸까요? 그렇진 않고요. 우리 몸에서 그런 항체를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백신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한번 맞고 나면 일주일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백신이 어느 정도 항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요. 보통 4주가 되면 어느 정도 많이 생긴다고 돼 있고요. 또 백신에 따라서는 2차 접종 후에 더 항체가 많이 생겨서 대부분 접종이 끝나고 나서 4주가 됐을 때 가장 항체가 많다고 돼 있고요. 물론 그 항체가 계속 유지되면 좋겠지만 3개월, 6개월 정도까지만 현재는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네. 그런 경우가 되면 조금씩 항체가 주는 거로 돼 있어서 이 코로나 백신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러한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독감 백신처럼요. 네, 그럴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 코로나19 완치 환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될까요? 네, 코로나를 앓으신 분들의 항체를 조사해 봤더니 100%다 항체가 생기지 않은 거로 나왔고요. 그래서 보통 3분의 1 정도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보고도 있고 약간씩 보고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코로나를 앓으셔서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보통 길게는 6개월,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시면 항체를 예방 접종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에 대해서 유익한 건강 정보 함께 알아봤습니다. 뭐 꼼꼼하게 Q&A 챙겨주신 우리 서유원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핵심 내용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주제 코로나19였습니다. 뭐 1년이 훌쩍 넘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혹시 우리 서유원 아나운서는 좀 새롭게 안 사실이 있을까요? 저는 코로나19 완치가 되면 무조건 항체가 생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네. 자, 선생님, 뭐 그동안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나는 좀 잘 지키고 있고 잘 알아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코로나19 잘 지켜서 건강 네. 잘 지키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4차 유행이 시작된 것도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이제는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셔서 많이 움직이신 것이 원인이 된다고 많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많이 지치시고 힘드시지만 예방접종은 꼭 받으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느슨하지 않게 여러 사람 모이는 곳, 또 집밥을 나설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셔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셔서 하루속히 우리나라가 코로나에서 해방되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모두들 생활은 굉장히 또 불편해지고 있지만 또 이 와중에 너무 느슨하고 무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가 계신 곳에서 개인의 방역 수칙 잘 지키시면서 건강 꼭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건강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